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만남의 김영기입니다. 로마의 예시인인 베르질리우스는 일은 모든 것을 정복한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을 몸소 실천하면서 화장품 업계를 정복하고 일복운동을 전개하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좋은 만남의 주인공은 화장품 업체 CEO 강현송 회장입니다. 전국 600여 개의 점포와 5만여 명의 사원수, 그리고 연매출 2천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 국내 굴지의 화장품 기업 회장 강현송. 그는 일 자체가 복이라고 강조하며 신들린 듯한 일복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끊임없는 도전과 일에 대한 열정으로 성공 신화를 읽은 강현송 회장을 만나본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소개와 그리고 우리 화진 화장품에 대한 소개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주시죠. 예. 네. 저는 화진 화장품 회장 강현성입니다. 그리고 화진 화장품은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전국을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은 종합 화장품이고요. 색조에서부터 기초까지 전체를 다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을 또 저희들이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사지 기기인데 의료기기로 마사지 기기인 매직 뷰티를 또 저희들이 생산해서 팔고 있고. 종합회사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회장님께 여러 가지를 여쭤볼 그러한 제품들이 많은데 그런 말씀을 다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화장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화장품 업계에 이렇게 발을 들여놓게 된 어떤 특별한 동기가 있을까요? 뭐 특별한 동기는 없습니다. 원래 저는 성격상 원칙주의자 쪽에 속하기 때문에 젊어서 직업을 아주 많이 바꾸게 됩니다. 원칙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직업을 바꾸는 쪽이 일어나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내 성격으로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큰 일을 하기 쉽지 않겠다.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그냥 먹고만 살자라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마침 건강기능식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어떤 친구가 소개를 했어요. 화장품이 있는데 혹시 그거 같이 팔아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좋다면 한번 팔아봐도 괜찮지라고 해서 한 박스를 사다 파는 게 인연이 돼가지고 화장품을 시작하게 됩니다. 단순한 데서 큰 성과를 거두셨군요. 예, 우리 그 화진 화장품의 규모하고 또 제품에 대한 그 소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화진 화장품의 규모는 지금 전국에 직영 점포가 한 400여 군데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 안 들어간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매출이 한 2천억 정도,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업원들, 직원들, 회사원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 직원들은 판매 사원까지 포함하면 아주 많습니다. 한 5만 명 가까이 됩니다. 네, 많은 식설들을 그렇게 거느리고 있는 CEO로서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다른 타 경쟁 회사들하고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저희들의 차별성은 아주 독특한 차별성이 많습니다. 특히 이 화장품 회사가 전국을 직영하는 것도 저희들이 유일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위성방송을 사용을 합니다. 위성방송을 사용해가지고 본사에서 직접 지점으로 교육을 총괄해 주죠. 소통을 원활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폐쇄회로 위성방송이라고 봐야 됩니다. 다른 데는 볼 수 없고 저희 직원들만이 동시간대에 같이 위성을 통해서 보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직원들을 일을 해서 소득만 가져가게 하는 게 아니고 능력을 개발시키고 성공까지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은 앞에 사장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전부 처음에는 판매 사원으로 들어와서 지금은 승진해서 전무도 돼 있고 그다음 부사장도 돼 있고 사장도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득과 성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화진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또한 순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IMF도 맞이했었고 그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또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노하우가 있으셨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IMF 때 그러니까 97년에 IMF가 왔죠. 11월 달에 왔는데 98년 2월 28일 날 저희들이 부도를 맞습니다. 부도를 맞는데 부도를 맞았을 때 저는 당황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저는 판매 능력이 있었으니까 설사 지금 좀 힘든다 하더라도 뭐 당황하지 않고 제대로만 가면 틀림없이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근데 일단 부도가 나고 나니까 직원들이 다 떠났죠. 그때 전국 점포를 한 70개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직원이 한 3,000명 정도 있었는데 그 3,000명은 다 떠나서 한 100명 정도 남고 그 다음에 점포는 전부 다 없어지고 5개, 세만 내는 점포 5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팔던 저희들은 직영으로 하니까 거기에 나갔던 상품을 다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회수를 해다 놓으니까 아주 엄청난 회수 물량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이 공해 물질이기 때문에 그냥 못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을 줘야 버리기 때문에 그걸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그거 주고 버릴 그런 돈이 없죠. 그 고민을 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어차피 버릴 거라면 소비자들에게 그냥 무료로 나눠주면서 버리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직원들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뭐 친구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데리고 와서 교육은 그 대신 꼭 1시간을 받아주라. 그냥 주는 것보다는 우리 교육은 바로 일복 교육을 그때부터 했으니까 그 교육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데리고 온 사람도 하나 주고 와서 교육 받은 사람도 하나 주면서 그 상품을 가지고 활용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승승장구해서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저희들이 200억 정도 빚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도 났을 때 그 빚을 다 청산하고 3개월 만에? 예, 아니요. 3년 정도 해서 3년 정도 해서 다 청산하고 그때부터 우리 대기업의 반열로 올라오는 그런 역할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믿어도 돈은 못 믿지 않습니까? 부도를 미룰 수 있었던 그 회장님만의 사람과의 신뢰관계가 어땠는지 그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 원칙주의자 쪽에 속하기 때문에요. 자신 없는 약속 자체를 안 하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가지고 한 10년 이상 이미 그때 했을 때니까 지금 10년밖에 안 됐으니까 한 15년 정도를 사업을 한 상태였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아니라 우리 협력업체들하고는 충분히 신뢰가 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약속한 건 틀림없이 지켜주니까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철칙입니다. 내가 남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남도 나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게 결국 그때도 똑같이 적용이 됐고요. 지금도 적용이 되고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분들도 역시 나를 믿어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극복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됐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어떤 신념 같은 것들이 확고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화진 화장품의 그 사운이라고 할까요? 무엇이 있습니까? 진실, 정성, 봉사를 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원과 함께 전 그 사원들한테 예. 강조하시는 어떤 철학 있으시지 않을까요? 철학은 많습니다. 이제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직원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부분은 남을 앞서가기 위해서는 해치거나 이용하거나 하지 말고 남보다 더 노력하는 쪽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성공하려면 남다른 노력이 꼭 필요하다. 그 얘기를 꼭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덧붙인다 그러면 봉사를 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자네들이 멋지게 발전하는 모습이 봉사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가족들에게 봉사하고 두 번째는 사회에 봉사하고 그 다음에 또 회사에도 또 아니면 후배들에게도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집니다. 발전하는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지죠. 그 많은 제품들을 생산해 내시는 중에 또 방송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교육에도 커다란 가치를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이 방송은 어떤 방송이고 어떤 교육에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고 어떤 성과를 원하시는지 짤막한 말씀 좀 주시죠. 원래 방송에 관심을 갖게 됐던 것은 저희들 사내 방송, 직원 교육용으로 먼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9년도 6월 달에 저희들이 이 사내 방송은 개국을 합니다. 10주년이 돼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벌써 많이 됐죠. 그러다가 나중에 가요 방송에 또 이제 신경을 쓰게 된 것은 저희가 일복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복 운동의 주 타겟층이 여성들입니다. 그것도 젊은 사람이기보다는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의 타겟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그분들에게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일복을 거기다가 첨가해서 내보내면 많은 분들이 빨리 흡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요를 제일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요 방송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교육 쪽에 또 사내 대학을 저희들이 설립을 했습니다. 사내 대학이니까 특성화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만이 필요로 하는 사회 지도자 아니면 성공의 어떤 매니저를 좀 훈련시켜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걸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평생교육원 시설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해가지고 아주 좀 다양하게 많은 인재들을 길러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벌리신 일을 봐서는 또 다른 계획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 직원들이 뭐 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연세 드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차피 저희들 세대만 하더라도 자식들한테 신세질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더욱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나중에 노후에 갈 수 있는 곳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실버 산업 쪽에 초점이 또 맞춰져 있습니다. 아직은 뭐 직접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머지않은 장래에 실버 산업 쪽에 투자를 해서 우리 직원들 오래도록 같이 종사했던 직원들이 편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보니까 이제 일복 말씀을 하시는데 사단법인 한국 뭐 일복운동본부라고 거기에 총재를 맡고 계시던데요. 어떤 단체인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는 게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일이 가지고 있는 아주 엄청난 그 시너지인 비밀이 있었는데요. 그걸 모르고들 있어가지고 그걸 제가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깨우쳐가지고 그걸 일복으로 해서 지금 많은 분들에게 전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 운동이 지금 기억 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 새마을 운동은 아는데 일복 운동은 잘 모르거든요. 이게 간략한 소개를 좀 주셔야겠습니다. 예,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스트레스 에너지가 지나가면 없어졌는 걸로 느꼈는데요. 안 보이니까 그렇게밖에 느낄 수 없었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전부 뒤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쌓인 것을 옛날 어른들은 한이라고 표현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쌓인 게 원래 우리 정신은 끌어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한 것을 끌어들인다고요.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것도 그래서 정신으로 끌어다가 자기가 현실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스트레스 에너지는 바로 부정적인 에너지이면서 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게 쌓이면서 강력한 자석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많이 쌓이면 큰 불행을 끌어다 놓고요. 적게 쌓이면 작은 스트레스를 끌어다 놓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중화시키는 힘이 일 속에 있었습니다. 그 비밀로 감춰져 있더라고요. 그 일 속에 어떤 것들이 하니까 일을 통해서 진실, 정성, 봉사 정신으로 일을 하면 바로 이 한 에너지가 중화가 되면서 여기 끌려와 있는 불행은 떨어지고 행운이나 성공이 끌려오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복 운동이랑 일을 복이라고 얘기한 것은 첫째 일을 하면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니까 쓸데없는 걸 안 끌어다 놓아서 복이고요. 그 다음에 끌어온 불행은 일을 통해서 중화를 시키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니까 복이고 그래서 일복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일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건강하게 사는 방식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냥 노동으로 하면 소득이라고 하는 노동의 대가밖에 받을 수가 없고요. 생각을 진실, 정성, 봉사로 바꿔서 똑같은 일인데 생각을 바꿔서 일을 하면 노동의 대가는 당연히 받는 것이고요. 그 뒤에 복이라고 하는 알파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복은 백도 될 수 있고 천도 될 수 있고 만도 될 수 있는 게 복이거든요.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걸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게 문제죠. 네. 그 회장님 말씀이 일견 이해는 가지만 일반 서민들한테는 일을 복이로 느낀다는 거, 그거 사실 힘든 일이거든요. 어떤 특별하게 그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어떤 노력 장치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직원들을 많이 상담도 하고 훈련을 시키면서 보면은 서민들은 아니면 학력이 낮다든지 아니면 뭔가 지금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낮추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정관념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서민이니까 부자로 살고 싶은 것이지 부자는 어차피 부자인데 부자가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꿈을 크게 가지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서민들일수록 아니면 학력이 낮을수록 꿈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자포자기하는 그런 삶을 사신다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차피 그 삶을 그대로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꼭 해드리냐니까 왜 태어났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삶인데 이 귀중한 삶을 그렇게 무가치하게 함부로 내 생각이 나를 낮추고 남이 나를 낮추면 억수로 싫어하면서 자기는 자기를 그냥 함부로 막 낮춰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자체를 바꾸라는 거죠. 내 생각이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 자리 이상을 못 가게 돼 있다고요. 우리 정신은 바로 원하는 곳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 같은 경우는 꿈을 갖는 게 제일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복을 실천하고 자기가 복으로
승화시키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이렇게 회장님의 일은 복이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면 뭐 밤을 새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네. 그 회장님의 일은 복이다라는 그런 가치 철학 이외에 또 다른 철학이 있으시면 소개를 좀 주시죠. 저는 젊어서부터 어떤 정신으로 지금까지 여기 왔느냐 하면, 남과 똑같이 해서는 남 이상 될 수 없다는 게 제 아주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능력을 가졌거나 아니면 조금 뒤떨어지는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남보다 5배 내지 10배만 노력을 하면 최소한 남보다 배 정도는 더 잘 살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 저는 젊어서부터 그걸 실천을 했고, 특히 이 업종에 들어와서는 아주 철저히 그걸 실천을 했습니다. 저는 이 업종에 들어올 때 3,000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제가 학력이 중학교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시작을 하죠. 근데 거기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남보다 10배 노력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잠을 줄이고 같은 시간이라도 철저히 1분도 아끼면서 철저히 남보다 10배 더 하는 쪽을 선택하니까 몇 년 지나니까 앞서기 시작하고 지금은 뭐 많이 앞서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리를 좀 바꿔봤습니다. 네. 이 뒤에 그림이 참 화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그림처럼 우리 회장님의 인생도 화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장님 본인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다른 분들도 봐주고 계시더라고요. 남들이 우리 회장님을 보면서 성공한 분이다. 또 뭐 대단한 분이다. 뭐 여러 가지 수식어를 쓸 것 같은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근데 사실은 저는 제가 성공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그냥 일을 하고 있고 전에 그러니까 시작할 때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저 자신을 보고 얘기하기보다는 회사 규모를 보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회사가 회장님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해도 할 말 없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저 스스로가 성공했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제가 성공했다는 말을 들을 정도 내 스스로가 인정하고 들을 정도 되려고 그러면 내가 만족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자로 살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겸손의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욕심이 크게 보여지거든요. 욕심은 많습니다. 어떤 욕심이 또 있습니까? 저는 내가 갖는 욕심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일복은 곧 많은 사람들을 성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불행은 없애고 성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성공할 때까지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저한테는 아주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어떤 걸 더 갖고 덜 갖는 쪽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이나 부를 넘겨줘야 된다고 하는, 그리고 훈련시켜서 꼭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그 삶의 철학 또는 경영 철학 이런 부분들로 다 쭉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외에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이런 정도를 추천해주고 싶다 하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책이어도 좋고 뭐가 있겠습니까? 일복과 연결된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트레이닝과 연결됐다고 그래야 되겠죠. 전에 이제 잠재의식 활용법이라 그래가지고 머피 박사가 내놓으신 잠재의식 활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론다 번이 써놓은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게 바로 성공 방법입니다. 근데 일복은 그보다는 많이 더 들어가 있지만 시초는 그것으로부터 시초해서 일복으로 들어오신다면 굉장히 좋은 걸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 줄곧 회장님께서 일은 복이다 하면서 성공 신화를 써오셨어요. 앞으로 남은 역사 어떻게 쓸 계획이 있으신지? 직원들이 많으니까 회사는 당연히 발전시켜가지고 직원들의 성공을 계속 시켜나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복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세계에서 우뚝 솟는 그런 부를 누리고 정신적인 그런 여유로움도 갖는 그런 나라가 될 때까지 제 생이 다하는 데까지 노력할 겁니다. 네. 성공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말씀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방송이 진행됐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역사를 쓰신다라는 그 꿈 꼭 이루어지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또 회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부자가 돼서 대한민국이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